쉽게 풀리지 않았던 과학계의 난제들. 하지만 해답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법부터 100년간 풀리지 않았던 빨대 미스터리까지 과학다반사에서 만나봅니다. 최근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썩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미세한 조각으로 바다를 떠다녀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의 발명이자 인류를 망가뜨릴 가장 큰 원인으로도 불리고 있는 실정. 그런데 지난 201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네, 저희 연구팀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연구진이 소개한 것은 작은 애벌레였는데, 이 애벌레의 이름은 미루엄으로 주로 조류나 작은 동물의 먹이로 쓰이는 종이었다. 아니 그런데 그 벌레가 어떻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작은 미러미 플라스틱을 먹어 치워버리니까요. 미루엄이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충격적인 발표. 연구진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 몇 개월 전 스탠퍼드 대학. 이게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고심하던 연구팀은 해외 논문들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이거 뭐야? 미럼의 내장에는 슈퍼박테리아가 존재한다. 박테리아는 분해 능력이 매우 뛰어나 미럼이 먹은 모든 음식을 무조건 소화시킨다? 뭐야? 이게 맞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 왔어.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아니 이거 그 미럼 내장의 그 소화액이 그 웬만하면 뭐 다 녹인다네. 그래요? 응. 그럼 이건 못 녹이나? 이거? 뭐 그럴듯하네. 넣어볼까? 미럼의 소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했던 연구진. 밀폐된 곳에 미럼과 스티로폼 조각을 같이 넣고 기다려봤는데, 다음 날 왜 그러세요 교수님? 먹었어? 네? 먹었다! 진짜 미럼이 스티로폼을 먹었네요? 놀랍게도 스티로폼은 반절이나 사라진 상태.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얼마를 먹은 거야? 이 정도 양이면 하루에 2에서 100mg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럼은 24시간 내에 스티로폼을 내장에서 분해할 수 있으며, 먹은 내용물 가운데 47.7%는 이산화탄소로, 나머지는 배설물로 내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플라스틱 먹이를 먹었던 미럼들이 일반 먹이를 먹은 미럼 집단과 똑같이 건강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의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유명 과학 저널에 실리고 16,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으며, 놀라운 발견으로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놀라운 발견을 먼저 한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한국인의 평범한 주부. 2010년 2월 아우 그리 귀염둥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라. 반려동물로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던 한 주부. 그녀는 고슴도치들의 먹이로 미럼을 주문했는데,
아이고 어디 보자. 아우 많다. 아우. 아니 이렇게 비닐 걸리적거리는데 이거 빼볼까? 구슴도치들에게 좀 더 쉽게 먹이를 주기 위해 배달온 스티로폼에서 비닐 부분을 빼버렸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난 뒤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미럼을 넣어놓은 스티로폼. 미럼이 스티로폼을 갉아먹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깜짝 놀랐던 주부는 화가 난 마음에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미럼이 스티로폼을 갉아먹네요. 처음에 사그작 소리가 들리기에 그냥 스티로폼을 기어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스티로폼을 반 이상 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것들이 미쳤나 봐요. 미롬이 스티로폼을 갉아먹어서 보관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던 글. 놀랍게도 이 글은 스탠퍼드 연구진의 발표보다 5년이나 먼저 작성된 것이었다. 해당 글은 지금도 K 아줌마의 위험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놀라운 발견을 먼저 했음에도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그치고 말았다. 결국 발견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과학에서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예는 또 있었다. 2019년 스위스 한 대학생이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 올리비아 씨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 평소에 항상 소식을 하고 있어서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또 소식을 또 하고 계셨네. 그런데 그때 아니, 이럴 수가!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혹시 못생김 막 이러면서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다. 아유 지끄자. 아유. 그게 아니고 빨대요. 빨대요? 그녀가 먹던 빨대에는 액체와 액체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존재했다. 아니 이게 왜요? 중간에 공기가 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공기는 기체인데 기체는 가벼우니까 이 보세요. 이렇게 위로 떠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빨대 안에서는 저게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기체인 기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가벼운 기체는 올라가야 하고 위쪽의 액체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 할 텐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의문을 품었던 대학생은 스위스 로잔 연방 공대 학생인 와심 다우아디로. 그는 그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역시 이 문제는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 자료를 찾아보니 빨대 속 움직이지 않는 기포는 무려 100년간 풀지 못한 물리학계의 난제였는데 1960년대에 브레설톤이라는 과학자가 액체와 기포 사이에 얇은 필름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좋아, 내가 이 난제를 기필코 해결하고 말 테다. 그리고 2019년 12월 그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100년 만에 이 난제를 해결했다던데 그래서 기포가 움직이지 않은 원인은 뭡니까? 그건 바로 60년대 과학자 브레설톤 씨의 이론이 맞았습니다. 액체와 기포 사이에
아주 얇은 필름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들었죠. 아니 그런데 그 막을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빛입니다. 연구진은 이 기포를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필름을 빛을 이용해 측정했다고 밝혔는데, 빛을 쏜 다음 튕겨져 나온 빛의 세기를 분석. 이를 통해 물체의 두께나 미세한 변화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다. 이 기포 밖에는 머리카락 두께보다 1만 배 정도 얇은 40나노미터의 액체막이 있었고, 그 액체막이 기포의 상승을 막는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측정해봤더니 하루에 14나노미터씩 아주 매우 천천히 올라가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무려 100년간 풀리지 않았던 물리학의 난제. 하지만 빛을 이용한다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문제는 쉽게 해결됐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난제들. 하지만 그 해답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닐까?